제4장 주제와 제목도 구별 못하는 6학년.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의 쓰기 태도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글쓰기를 강아지와 놀기에 빗대어 말씀하셨다. 글을 강아지로 만들 수 있다고 하셨다. 내가 쓴 글은 강아지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다고 하셨다. 그렇게 하면 쓰기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이 올바른 쓰기를 위해서 고쳐야 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하셨다. 선생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로 간추려진다. 먼저 주제와 제목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는 주제와 제목을 구별하지 못한다. 선생님께서 첫날 칠판에 적어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주제, 기억, 공부 왜 하는가? 공부 왜 하는가와 똑같이 적은 우리 반 친구는 30명 중에서 15명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쓴 제목은 다음과 같다. 니은 공부는 왜 하는가? 그리고 또 다른 5명이 쓴 제목은 조금씩 달랐다. 5명이 쓴 제목은 다음과 같다. 나와 공부 1명, 미래를 준비하는 공부 1명, 공부의 참 의미 1명, 공부 1명, 나의 성장을 위하여 1명. 나는 용감하게 기억과 니은은 다른 제목이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는 조곤조곤 설명해 주셨다. 지스가, 이게 다른 제목이라고 생각하니? 공부 왜 하는가와 공부를 왜 하는가는 쉼표가 있고 없다는 점, 럴이 있고 없다는 점에서 다르긴 하지.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야. 이 제목을 읽고 나서 잠시 생각해봐. 머릿속에 뭐가 남을까? 이 글의 제목을 보고 독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대부분의 독자는 이 글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쓴 글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 않을까? 지식이 내 말처럼 글자는 다르지. 하지만 의미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제목이 아니지. 선생님께서 칠판에 공부 왜 하는가를 적을 때 주제라는 말을 강조하셨다. 하지만 나도 글을 쓸 때 마땅한 제목을 찾지 못해 선생님께서 칠판에 적어준 주제를 그대로 제목으로 썼다. 내가 쓴 제목은 공부를 왜 하는가였다. 선생님께서 적은 주제를 제목으로 짓는 게 왜 문제가 될까? 주제가 제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어떤 학생들은 주제가 제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어린이는 글쓰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이 쓴 글을 읽어본 결과 대부분의 친구들은 주제와 제목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위기가 무거워서 참았지만 내 마음속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선생님, 저는 글의 제목을 달 때 주제를 달아도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여러분 대부분은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주제를 제목으로 그대로 썼어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쓰는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물론 5명의 학생이 쓴 제목을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나와 공부, 미래를 준비하는 공부, 공부의 참 의미, 공부, 나의 성장을 위하여 중에서 주제를 드러내며 쓴 제목은 2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공부와 나의 성장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는 글쓴이 자신이 말하고 싶은 의견이 들어있잖아요. 제목만 봐도 공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공부는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제를 제목으로 잘 나타낸 거죠. 주제. 글의 주제라는 말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글에 주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주제가 잘 드러나게 쓴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엄마가 항상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지스가 글쓰기는 주제 표현이야. 읽는 사람이 글을 읽고 아하, 이 글의 주제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써야 해. 그리고 이런저런 엄마의 재미없는 쓰기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주제가 잘 드러나게 써야지 늘 다짐하지만 그게 쉬운 일인가? 주제는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던져주었지만 여러분이 다시 주제를 만들어야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한 주제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제,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논지,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취지, 여러분의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어린이들 중에서 주제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 주제가 잘 드러나게 글을 쓰는 어린이는 또 얼마나 될까? 초등학생이 주제의 뜻을 제대로 아는 걸까? 만일 주제에 맞게 주제가 잘 드러나게 글을 쓴다면 선생님께 칭찬을 잔뜩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스마트폰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주제를 찾아봤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할 수 있어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찾아본다. 검색한 내용을 보니 주제는 주제 1부터 주제 7까지 7개가 있었다. 그 중에서 내가 찾는 주제는 주제 4였다. 주제 4는 다음과 같다. 주제 4. 명사 1. 대화나 연구 따위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 논문의 주제, 대화의 주제,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 2. 예술작품에서 지연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상. 흥부전의 주제,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그림. 그 연극은 심각한 주제를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3. 주된 제목. 4. 음악. 하나의 악곡을 이루는 중심 악상. 악곡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기초가 되어 그 선율적, 화성적, 율동적 발전이 악곡을 다양하게 전개한다. 주제 4를 읽고 나서 나는 순간 멍해졌다. 나는 너무 놀랐다. 내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나는 지금까지 주제가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주제는 바로 1. 대화나 연구 따위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였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글쓰기에 대해 하신 말씀은 바로 2. 예술 작품에서 지연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상이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했다. 순간 나는 손을 들고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 선생님, 주제라는 말의 뜻이 다른 경우가 있을 텐데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대답하셨다. 선생님이 칠판에 적었던 주제, 공부 왜 하는가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한 중심 문제였습니다. 보통 어떤 일이나 연구, 대화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를 주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토론을 할 때 토론 주제라고 말하죠. 여기서 토론 주제는 토론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준 주제를 보고, 그러니까 중심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만의 주제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만의 주제라고 할 때 이 주제는 바로 글쓴이인 여러분이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관점, 목적, 의도, 입장, 생각, 주장, 의견, 사상, 취지 따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주제와 뒤에서 말한 주제는 전혀 다른 주제인 거죠. 주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서 말한 주제를 중심 생각이라고도 부릅니다. 중심 생각은
글쓴이의 중심이 되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지석이는 왜 이런 질문을 했죠? 네, 선생님, 정확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생님께 차마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고백할 수 없었다. 그런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문제가 한 가지 해결되었다. 왜 선생님께서 우리 6학년이 제목과 주제를 구별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쓴 글의 제목은 칠판에 적어준 주제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글을 통해서 드러낼 나의 주제, 나의 중심 생각으로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제가 모두 다르듯 글의 제목도 달라야 한다. 주제에는 서로 다른 뜻이 있다. 대화나 연구 따위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를 가리키는 주제도 있고 작품에서 지연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상을 가리키는 주제도 있다. 이제 주제라는 말을 만나게 되면 집중해서 보고 정확하게 해석하겠다.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주제라는 말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겠다.